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리더 강동재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두 번째 이야기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작년 4월에 출범한 커뮤니티입니다. 작년 11월에 첫 행사를 개최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첫 행사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여정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버스킹 어바웃 더 멀티 클라우드라는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근본 온라인 컨퍼런스 때는 멀티 클라우드 여정의 베이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컨택트 더 멀티 클라우드라는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멀티 클라우드의 기술적인 개념과 전체적인 그 틀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이고요. 본 세션에서는 이후 뒤따르는 6개 세션에 대한 간략한 기술적인 개요와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는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공통 소프트웨어 기술이자 커뮤니티 이름이고요. 이러한 소스 코드는 저희가 CEO 소프트웨어 확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개발되는 이 소스 코드를 기술 수요자들이 쉽게 가져다 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즉 기술 활용 확산의 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커뮤니티 이름조차도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동일한 이름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멀티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전체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을 이어가면서 그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기술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세션은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 기술을 가져다 쓰기 위한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개요입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카푸치노 한 잔 어떠세요? 라는 카피라이트를 땄는데요. 이 카푸치노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소스코드의 두 번째 소스코드 버전 명칭입니다. 작년 11월에 릴리즈했던 명칭은 아메리카노라는 커피 이름이었고요. 이후 지속되는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소스 코드는 모두 커피 이름으로 릴리즈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뭘까요?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2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 운영, 활용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고요.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은 그러한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통합 운용하고 그러한 인프라 상에서 클라우드 응용에 유연한 배치 및 응용 및 제공을 가능케 하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스택 자체를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는 우리는 제니나 KVM, 다커와 같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상화 기술의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에서 5년 이후에는 제니나 KVM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한 다양한 다수의 제니나 KVM, 다커가 깔려있는 것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오픈 스택이라든가 쿠버네티스와 같은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들을 하나로 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본 컨퍼런스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기술 자체도 이런 멀티 클라우드 기술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소프트웨어 스택들로 구성된 결과물입니다. 자, 그럼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뭐길래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계신 그런 다양한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 중견기업까지 모두 멀티 클라우드 기술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 클라우드 간의 서로 연동을 위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구글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즉 K8S 간의 연동을 위한 멀티 클라우드 측면을 많이 보고 있고, 시스코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됐을 때 클라우드 간의
네트워킹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IBM이나 VM웨어 같은 기업들도 서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들과 연동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잘 정리되어 있는 문서들이 인터넷상이나 어떤 특정 문서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멀티 클라우드의 이슈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웹 서핑이나 웹에 있는 문서들을 참조했고요. 그러한 문서들을 참조하면서 정리했던 큰 이슈들은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개 정도의 이슈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멀티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가져가고자 할 때 사업자마다 다른 그런 멀티 벤더에 대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어떻게 매니지할 건가,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슈들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즉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트레이싱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운용이 되고 있을 때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들이 이동을 하거나 또는 다양한 클라우드에 생성이 될 텐데, 그럴 때 이런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 참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상위 단에서 쳐다보게 되면 멀티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이나 가격, 지역, 그 외 등등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비용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단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는 이러한 성능, 워크로드 밸런싱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보시게 되면 보안이나 호환성,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작은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커뮤니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커뮤니티에서 현재 크게 다루지는 않는 좀 마이너한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멀티 클라우드의 필요성 부분인데요. 이 PPT에 정리된 내용들은 상당히 협의의 측면에서 바라본 멀티 클라우드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큰 흐름은 일단 서비스가 글로벌화되고 대규모화되고 또한 또 서비스의 니즈가 다양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것은 단일 클라우드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시면 멀티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서비스들이 특정 벤더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배포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수요자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분포하기 때문에 이 원거리 서비스의 지연, 이 단일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특정 지역의 정전이나 재난으로 인한 단일 클라우드에 중단이 되게 되면 중요한 서비스들이 중단되겠죠. 그다음 컴퓨팅 자원도 단일 클라우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단일 클라우드가 확보할 수 있는 컴퓨팅 종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일단 글로벌화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든지 서비스들이 배포되고 가장 사용자 가까운 곳으로 배포가 되고 등등 이런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서비스 배치 운용에 어느 정도 단일 클라우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개선, 완화하기 위한 기술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멀티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멀티 클라우드가 그렇게 기술적 협의의 의미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비스를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 이런 멀티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좀 더 큰 뷰에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는 크게 한 6가지 정도 굵직한 그런 기술 이슈들이 있는데요. 가장 아랫단부터 보시면 이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일단 엮어서 연동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클라우드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들마다 상당히 다양한 운용 방식이나 다양한 API를 뽑아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동일한 API를 일단 올려주면 그 단일한 API를 가지고 전 세계 다양한 그런 멀티 클라우드들을 통합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 두 가지 연동 기술과 통합 운용 관리 기술이 인프라 측면에서 일단 필요한 기술이고요.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을 때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통합 운영 관리할 것인가 하는 애플리케이션 측면의 기술, 그 다음에 인프라와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이 구축이 되었을 때 이들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럼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과 이런 것들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을 때 이러한 서비스들을 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5번에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러한 인프라와 응용과 그다음 모니터링, 트레이싱, 통합 관리라는 큰 기술이 되었을 때 이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공통 플랫폼 itself를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랫폼 자체의 운영 관리 측면의 기술, 6개의 큰 기술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6개의 기술을 잘 이해를 하시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멀티 클라우드의 각각의 큰 기술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을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곤충들은 그것들에 대한 로고들이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까만 글씨 클라우드 바리스타 땡땡땡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개발자들을 또는 또 활용하기 위해서 긴 용어를 짧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코드네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발표 자료에서는 이 코드네임도 계속 등장을 하니까 같이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멀티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 블록들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아랫단에 있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 기술입니다. 타이틀은 전 세계 클라우드를 엮는 그날까지라고 잡아봤고요. 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 즉 CB 스파이더는 이러한 다양한 이중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제어 방식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직관적으로 금방 파악을 하실 수 있죠. 전 세계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개별적인 이중 인터페이스를 엮어서 사용자들은 또는 개발자들은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하듯이 동일한 API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입니다. 자,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지향하는 또는 개발하고 있는 방향성을 잠시 살펴보시면 현재는 저희는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위주로 연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6종의 VM 인프라, 즉 오픈스택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4종, 국내 좀 독특한 클라우드잇이라는 6개의 VM 클라우드 인프라들을 현재 연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기도 하는 컨테이너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컨테이너 인프라, 즉 다커도 연동할 수 있는 현재 7종의 히테로아이아스 인프라 연동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밑단에 있는데 이것들을 연동을 해서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개발을 하거나 또는 사용자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전 세계 클라우드를 엮어놓은 상태에서 잠시 점심 식사를 하고 오시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연동 환경을 구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또 하나 이런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즉 하나의 서버에서 수백 개의 클라우드가 연동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에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런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를 모두 엮어보고자 하고요. 국내에도 대기업부터 중소 중견까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인프라를 먼저 엮었던 것은 현재 국내 수요자들이 글로벌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엮었고 이번 올해 후반기부터의 목표는 국내 가급적이면 많은 클라우드를 묶고자 시도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환경이 구축이 됐을 때 전 세계 클라우드를 연동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연동 이력 데이터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떤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이런 VM 인프라와 컨테이너 인프라가 위쪽에서 보기에는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컴퓨팅 인프라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와 국내 클라우드들을 엮어서 작년 11월경에는 약 200여 개의 전 세계 클라우드를 엮어서 각각의 VM 하나씩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POC를 맞춰봤고요. 올해는 그러한 기능들을 이렇게 스마트폰에다 넣어서 한번 POC를 해봤습니다. 여기 주의 보이시죠?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스마트폰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개발하는 플랫폼 자체가 운용 호환성이나 운용 플랫폼의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 라즈베리라든가 스마트폰에 가끔 올려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 세계 클라우드가 연동이 되었다면 그것들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레이어가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용 및 관리 프레임워크라는 기술이고요. 코드네임은 텀블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최적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찾아서라는 타이틀을 붙여봤고요. 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용 및 관리 프레임워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의 서비스 배치 및 라이프 사이클 관리와 같은 그런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 관리, 인프라 서비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서비스가 관리가 되었을 때 그 윗단에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클라우드들이 현재 동적 성능이 어떠한지 또한 어떤 품질을 제공을 하는지 하는 그러한 평가 및 분석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고요. 이러한 가용성이라든가 성능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단일 클라우드에서 많이 보신 용어일 텐데요. 이 부분들이 그대로 멀티 클라우드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특화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일환인데요. 여러 개의 클라우드의 VM들을 하나씩 배치하고 그 VM들을 하나의 서비스로서 엮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클라우드 상에 여러 개의 VM이 뜬 것처럼 클라우드가 아니지만 이렇게 동일 서브넷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클라우드 간의 로드 밸런싱을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클라우드에 있지만 서비스 접점은 하나여야 되는 연결 포인트는 하나여야 되는 DNS 기능들 등등등에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영 및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MCIS라는 용어로 줄여서 쓰고 있는데요. 이런 MCIS에 대한 생성, 변경, 삭제, 그다음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 제어 등이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요. 현재 최근에 얼마 전부터는 멀티 클라우드 상에 배치된 그런 VM이나 컨테이너 등에 대한 동적 성능 벤치마킹, 즉 그쪽 클라우드에 대한 디스크 성능은 어떤지, CPU 성능은 어떤지 등등등 다양한 그러한 동적 벤치마킹 모듈들을 붙여가면서 POC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다양한 성능 체킹이나 또는 최적 클라우드들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배치 알고리즘이나 스케줄러와 같은 기술들이 추가가 될 거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서비스 특화 기능들이 현재 POC를 통해서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들에 대한 품질 보장 메커니즘, 즉 분석을 해서 관리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POC는 현재 이렇게 전 세계 다양한 클라우드 상에 VM을 생성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서 관리하는 MCIS라는 서비스를 생성해서 이 MCIS를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MCIS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해 보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고 나면 현재 생성한 MCIS의 성능, 다양한 성능이 어떤지 평가를 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POC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 그 상단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배포, 실행 및 운용 제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간의 그런 연계 관리 등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가 현재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통합 운용 및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코드네임으로는 레이디버그라는 코드네임을 쓰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전 세계 곳곳으로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그런 다양한 클라우드상에 배치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관리하고 또는 배포 실행하고 실행이 되었을 때 그런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고 그다음 클라우드 간에 나누어져서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연계 관리하고 또 사용자가 급증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엔 이 애플리케이션을 오토 스케일링하거나 로드 밸런싱을 진행하고 인프라와 서비스와 동일하게 품질 진단 및 자동 제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주요한 기술들입니다. 최근에 들어간 꼭지 중에 하나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즉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관리하기 이전에 이러한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K8S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윗단에 나와 있는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운용 관리 쪽은 어떻게 보면 이 K8S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단계로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K8S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하면서 가진 노하우와 기술들을 파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위쪽에 대한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에지이지 상황으로는 이러한 레이디버그 기술에 대한 개념 POC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과연 어느 기술까지, 즉 기술의 범위와 어떤 기술을 제공할 것인지 하는 규격 정리들을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멀티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즉 MCKS를 먼저 제공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MCAS, 즉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는 제공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POC는 요즘 많이 쓰고 계시는 쿠버네티스, 즉 K8S를 멀티 클라우드 상에 흩어진 노드 상에 한번 수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멀티 클라우드 향에 쫙 뿌려지면 서로 모른 척 합니다. 서로 간에 통신도 안 되고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서로 다른 지역의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구성한 노드들을 뿌리다 보니까 성능 지연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봐야 되는 또는 파악해야 되는 분석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부분과 그 윗단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러한 두 부분이 구축이 되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상황, 즉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규모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부분이 이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부분입니다. 코드네임은 드래곤플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전 세계 클라우드가 다 보여라는 그런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기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주요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상에서 많이 보셨던 용어일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멀티 클라우드 상으로 가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죠. 이제 멀티 클라우드 상에는 상당히 다양한 운영체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종 운영체제 모니터링 에이전트들을 현재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멀티 클라우드는 일단 대규모, 그 다음 글로벌 스케일이라는 기본적인 컨셉에서부터 스타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규모 모니터링에 대한 성능 안정성을 위한 구조 및 기능이 필수적이고요. 클라우드에 따라서는 어떤 방화벽 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방식도 푸시와 풀을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동 기술 쪽에서 히테로 MCIS, 즉 VM과 컨테이너를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VM 컨테이너의 통합 모니터링 부분도 가져가야 하고요. 조금 전 레이디버그,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부분에서 그러한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일 클라우드 상에서 보지 못했던 멀티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특화 모니터링 매트릭 부분, 그 다음 모니터링에 대한 개방형 API, 그 다음 정책 및 알람 통지와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해서 멀티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기본 프레임워크 정도가 형성이 됐고요. 모니터링 에이전트는 약 현재 3종 정도, 올해 말이면 6종 정도의 그런 운영체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모니터링 매트릭 자체도 점차로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로 많은 그런 모니터링 수집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모니터링 성능 안정성 검증도 어느 정도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향후에 가야 될 길은 이 히테로와이어스, 즉 VM 플러스 컨테이너 모니터링을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쪽은 아직까지 기술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 나왔던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와 더불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멀티클라우드 특화 정보 발굴, 어떤 정보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대규모 모니터링 성능 안정성, 즉 이 드래곤플라이에서는 라즈베리 기반의 설치 및 구동을 POC를 해봤고요. 또는 최신 정보, 주기적으로는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요청 시 필요한 그런 모니터링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안정성을 위해서 이 모니터링 DB의 고가용성을 위한 HA 구조, 그다음 대규모 모니터링을 위한 수집 시의 로드 밸런싱 처리 등과 같은 부분의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즈베리에 설치 구동하는 것들은 역시나 운용 플랫폼상의 유연성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그 멀티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죠. 근데 이 플랫폼 자체를 사용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API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워터스트라이더라고 하는 코드네임의 이 프레임워크 기술이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는 RESTful, gRPC, CLI 웹도구의 4개의 툴을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RESTful API는 현재도 기능이 개발되는데 계속 통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gRPC는 RESTful보다는 현재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성능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gRPC를 현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as-is 상황을 잠깐 보시게 되면 RESTful과 현재 GUI 관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메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주요한 기능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가야 될 것은 gRPC와 CLI 부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컨퍼런스, 즉 소스 코드 에스프레소 버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웹도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전에는 각 프레임워크들이 이렇게 타이틀리 커플드해서 각각 필요한 프레임워크들을 호출하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웹도구도 그 중앙에서 각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웹도구가 동작을 했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즉 두 번째 버전인 카푸치노 버전부터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각각 루스트 커플된 형태로서 웹도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멀티클라우드 공통 플랫폼 자체에 대한 설치, 구동 및 운용 관리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멀티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대한 편리한 실행 및 관리, 그 다음 이러한 보시게 되면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대한 모니터링, 오토 스케일링, 장애 복구 등등등에서 운영 관리 측면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CLI 기반의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설치 및 구동 도구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돼 있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구성하는 그런 개별 프레임워크들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루즈들리 커플드된 형태로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좀 더 쉬운 그리고 단단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운용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과 장애 관리, 확장 기능들을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개발자분들을 위해서는 현재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들이 수행되는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트레이싱하는 풀체인 트레이싱 기능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관련해서 이쪽에 CB 브릿지
즉 운용관리 기술 쪽에서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설치를 하고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잘 동작하는지 이 구동 확인하는 부분들을 POC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B 라바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프레임워크는 아니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새로운 니즈를 수용하기 위해서, 즉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규 니즈를 수용하기 위한 신기술 부족 기술의 POC를 위한 기술 인큐베이터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클라우드 간 동일 서브넷이나 데이터 공유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지연,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용 클라우드 바리스타, 엣지 컴퓨팅 환경에 적용하기와 같은 현재 메인 프레임워크 쪽에서 끌고 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기술들을 내부적으로 간략하게 POC를 해보면서 각각의 프레임워크로 넣어주든가, 덩치가 큰 경우에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끌고 가거나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간략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멀티클라우드 상에 생성되는 그런 인프라 사이에 동일 서브넷을 제공하는 기술들도 있고요. 멀티클라우드 상에 배포되는 응용들 간에 역시나 동일 서브넷에 있는 것과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POC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멀티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다닐 텐데요.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데이터는? 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런 멀티클라우드 상에서 응용이 어디 있던 또는 어디 인프라가 생성되던 그런 데이터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스토리지 기술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응용 자체가 멀티클라우드 상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성능 지연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극복 방안, 어떻게 극복하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이 CB 라바라고 하는 기술 인큐베이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프레임워크의 통합 형상입니다. 자, 아랫단에는 말씀드렸던 멀티 클라우드의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 윗단에 보시게 되면 개별 클라우드의 이종 인터페이스를 다루기 위한 클라우드 드라이버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라가고요. 그 윗단에 CB 스파이더, 즉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 부분이 위치하면서 위쪽으로 단일 인터페이스를 빼주게 됩니다. 그 윗단에 있는 부분은 API 게이트웨이를 포함하고 있는 CB 브릿지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모두가 인터페이싱을 하게 되고, 이쪽에 텀블벅 쪽은 단일 인터페이스로 올라온 이 연동 기능들을 활용해서 인프라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인프라가 형성이 됐을 때 애플리케이션의 유연한 통합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모니터링, 인프라가 준비가 됐을 때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멀티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플랫폼 자체가 마련이 됐을 때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이 윗단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개방형 API 부분, 그 다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신규 니즈를 계속 집어넣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실제로 배치가 됐을 때 그런 배치 레이어별 관리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가장 아랫부분에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들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밑단에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활용이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플랫폼 자체를 쳐다보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사업자로는 이렇게 인프라 서비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 사업자들의 플랫폼과 좀 유사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바리스타 플랫폼 위에서 응용 사업자들은 그들이 가진 응용을 전 세계 어디든지 쉽게 배포,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각각의 레이어별로 본 직관적인 사업자들이라면 이 형상을 최종적으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이 뛰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기술 도메인, 산업 도메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산업 도메인의 기반 컴퓨팅 인프라로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활용 사례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실환경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 시험 인프라 제공이라는 유스 케이스를 한번 제시해 봤는데요. 기존에 이러한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인랩 테스트, 지금 내부 시스템을 통한 POC 정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클라우드 바리스타로 활용을 하게 되면 글로벌 서비스를 배치할 지역과 주요한 수요자들이 있는 지역의 클라우드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쉽게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련된 인프라들은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MCIS, 즉 하나의 서비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생성하고 한 번에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 윗단에서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시험을 하기 위한 가지고 있는 슈터들을 쉽게 배치하고 여기 시험 대상 서버를 통해서 직접 시험 서비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인랩 테스트에서는 보지 못했던 실제 지역의 네트워크 지연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랩 테스트와 실제 테스트에서 시험을 하는, 배치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과 중간 정도의 그런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응용 쪽에서 쳐다보면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화상회의 같은 경우 진행하다 보면 지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동접자 수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간의 거리로 인한 지연에 의해서 생기는 이슈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중간 정도 위치,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에서 이런 화상회의 서비스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배치를 하고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에 끝나면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회의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는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인프라들을 관리하고 그 윗단에 애플리케이션을 얹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1년, 2년, 5년, 10년 쌓아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요.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중 어느 때 가장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심한지, 또 특정 사업자인 경우에는 연중 어느 때 컴퓨팅 파워가 가장 높은지, 낮은지, 서비스의 가용성은 어떠한지 등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통한 인사이트의 활용은 무궁무진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에서도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저희 또 스파이더 쪽에서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제공은 이와 관련된 기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세 가지 유스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한 유스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자체를 이러한 산업 도메인 내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큰 틀에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좀 쳐다보고자 합니다.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플랫폼의 리드 형상인데요. 현재는 싱글 클라우드 바리스타, 즉 하나의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가지고 전 세계의 클라우드를 연동을 하고 그 윗단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형상인데요. 향후에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플랫폼이 하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클라우드를 엮다 보면 성능치, 즉 퍼포먼스의 한계를 느끼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든 용도별이든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들 간에 연동이 되는, 즉 페더레이티드 클라우드 바리스타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스마트폰에다 테스트를 하고 라즈베리에다 테스트하고 하는 것들의 좀 그 다음 축을 보면 이러한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기술 자체를 이런 모바일 쪽으로 집어넣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바리스타 쪽으로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을 보고 있고요. 개별적인 프레임워크 형상 쪽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작년 11월에 아메리카노 버전에는
이렇게 개별 프레임워크들이 타이틀리 커플이 돼서 서로 간에 직접 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단일 노드에 모두 설치된 형상이었고요. 이번 카푸치노 버전부터는 이런 API 게이트웨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API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해서 루즈리 커플되는 형상이고요. 이 개별 프레임워크들은 개별 노드에 설치가 될 수 있는 멀티노드 기반의 루즈리 커플된 통합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1년 이후로는 이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이 각각의 클라우드에 설치돼서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는 좀 큰 뷰를 보고 있고요. 특정 프레임워크에 오버헤드가 걸리는 경우에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오토 스케일링 되면서 성능 한계치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스케일러블 통합 형상 쪽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이 전체적인 플랫폼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큰 그림을 보시면 작년 4월에 스타팅할 때는 저희는 VM 인프라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컨테이너라는 주요한 이슈들이 계속 증가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VM 인프라와 컨테이너 인프라가 통합된 그러한 히테로 MC IaaS라는 서비스 쪽을 보게 됐고요. 현재도 K8S 서비스가 굉장히 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20년 후반, 올해 후반부터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K8S 서비스를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 이후 21년부터는 이러한 다양한 컴퓨팅 인프라 상에서 애플리케이션만 던지면 어디든지 배포될 수 있는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바리스타 MC 앱 제공 기술을 최종적으로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틀이 형성되게 되면 컴퓨팅 인프라에 전혀 제약이 없는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 관리 환경이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기술 개발 로드맵인데요.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서는 일단 앞으로 4년간의 그런 계획을 잡아서 움직여 왔고요. 물론 특정 시점이 되면 그 다음에 4년을 또 잡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단의 녹색인 부분에는 메인 프레임워크의 계획 부분들이고요. 밑에 회색은 저희들의 메인라인 기술하고는 다르지만 이 메인라인 기술하면서 함께 쳐다보면서 POC를 해가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년도 개발 계획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보시면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올해는 어떠한 기술들을 엮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멀티 클라우드 쪽 기술하고 있는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 쪽은 이렇게 글로벌 표준 쪽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ITUT 쪽에서는 이 멀티 클라우드 쪽에 대한 이슈를 처음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한국 주도로 여러 국가들과 협의를 해서 표준을 끌고 가고 있고요. 더불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일환인 이 CSB 기술 표준도 동시에 들고 가고 있습니다. 둘 다 한국 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ISO 쪽은 보면 미국이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즉 한국이 조인을 해서 참여하는 형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기술 개발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표준화까지 들고 가는 이유는 향후에 클라우드 바리스타 플랫폼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확보하는 기업들도 계실 거고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이 솔루션 자체가 글로벌 표준 플랫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으로서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보시면 전 세계 클라우드를 엮어서 우리 서비스를 세계 곳곳으로 보내는 그날까지 라는 큰 타이틀,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때까지 국내 상황을 보면 해외 글로벌 기술 기반으로 국내 최저가 솔루션을 개발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솔루션을 개발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기술 소개였고요. 다음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는 현재 이렇게 두 가지 큰 모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스크래치 앤 DIY와 씬 앤 패스트라는 두 가지 모토고요. 주요 소프트웨어는 스크래치로 개발하고 부가 소프트웨어는 언제나 바꿀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조로 공개 소프트웨어로 활용한다라는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자체도 락인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소프트웨어는 항상 저희가 스크래치부터 시작해서 쌓아 올리고 있고, 이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라즈베리와 같은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에 쉽게 올릴 수 있는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는 이렇게 프로젝트 사이트도 있고 소스코드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서는 항상 수시로 릴리즈가 되는 대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노아와 소스코드는 연 2회, 즉 지금 하고 있는 컨퍼런스와 같은 형태로 소스코드와 함께 노하우를 공유 드릴 거고요. 자료 쪽은 보시게 되면 소스코드는 깃허브를 통해서, 발표 자료는 슬라이드쇼를 통해서, 동영상과 유용한 정보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에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라고 하는 채널과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소스 릴리즈 로드맵입니다. 작년에 아메리카노 버전을 릴리즈를 했고, 지금 카푸치노 버전을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음 행사는 에스프레소 버전이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후 쭉 커피 네임으로 보시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의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들여다보시면 이런 기술들이 어느 사람의 리딩으로 추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개발 언어는 기본적으로 고 언어로 되어 있고요. 이 고 언어는 호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든 어디든 쉽게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 언어의 특성도 일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고 언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큼직한 클라우드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고 언어로 스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라이센스는 아파치 2를 활용하고 있고요.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아파치 2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게 될 수요자 입장에서 추가 개발하는 소스 코드도 공개할 필요가 없고 사업화가 유용하기 때문에 아파치 2를 저희들이 들고 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협업을 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쪽의 소스 코드들이 아파치 2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의 참여는 언제나 열려 있고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 기반으로 기업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모듈을 개발해서 솔루션이나 제품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요. 이 자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셔도 좋고요. 대학과 같은 데는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시거나 많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이는 기여나 협력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동기술 쪽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의 클라우드들을 많이 엮어내는 것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분들, 즉 인프라 서비스 관련된 사업자분들은 지금 보유하고 서비스하고 계신 그러한 인프라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에 한번 연동해 보시는 것도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 클라우드 응용 관련 사업자분들은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그 응용들을 전 세계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드웨어나 포털과 같은 부분들을 얹어서 솔루션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멀티 클라우드 공통 프레임워크에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비어 있고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개발을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홍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하고 있는 본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나이파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오픈소스 컨트리뷰터에 현재 참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 재직자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취업 전 분이시거나 대학생 분이시라면 이런 오픈소스 컨트리뷰터에 참여를 하시면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한국은 이 코비드-19라는 외상 후에 스트레스가 아닌 성숙을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도 이 이니셜 K의 저력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K로 시작되는 클라우드 바리스타로 인식되는 그날까지. 자, 본 섹션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 세션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계속해서 많은 세션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